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루 생활하면서 커피는 몇 잔씩 챙겨 먹곤 하죠. 그런데 정작 물 한 잔 먹는 것도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물은 너무 심심해서 마시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외출하면서 그냥 물병에 뭘 좀 타가지고 나왔는데 뭐든 정말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은 그 생수,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정성만 걸어가는 그 기본, 이 기본만 잘 지킨다면 뭐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동산 투자의 기본 혼자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의 계획, 내 집 마련의 계획,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짧았던 그 2월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정말 3월 봄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봄철 부동산 투자 계획 함께 잘 이끌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이렇게 활짝 열고요. 또 부동산 시장 좀 어두컴컴한 이런 분위기 같지만은 사실은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또 임장도 다녀보시고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또 고민 상담 심차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날이 꽤 많이 따뜻해지고 3월에는 더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또 나들이 가기도 좋겠지만 부동산 임장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임장하시면서 뭔가 중요한 선택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먼저 문자로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87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동작구 대방주공 2단지 21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전망이 궁금해요.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노량진동 221번지 일대에 모아타운 구역에 주택수 제외되는 빌라를 투자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어떨까요? 라고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또 근처에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대방주공 아파트에 대한 어떤 재건축을 포함한 미래 가치가 궁금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인근에 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모아타운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는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투자를 해보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대방주공 2단지인데 대방주공 2단지가 입지적으로 너무나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가격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물론 연차는 좀 오래됐지만은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지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여의도권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또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방역과 어쨌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일대는 뭐 그렇게 단지가 크진 않지만 뭐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지어진 소규모 단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대방 대림이라든가 뭐 현대 대방 뭐 이런 데들도 지금 뭐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하고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입지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이런 노량진 뉴타운이겠죠. 지금 8개 구역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바로 뭐 8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7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방주공 2단지가 상당히 입지면에서 좋다. 이웃이 굉장히 퍼펙트하게 재개발 벨트로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 재건축을 얘기하셨는데 재건축을 진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연차가 돼서 뭐 이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대방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도 사실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여기는 주공 1단지하고 연관이 좀 있겠죠. 여기가 지금 공공임대 단지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단지하고 믹스가 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는 데서 이제 조금 걸쳐야 될 단계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일단 공공과 획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비 사업을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공공 단지하고 섞인 재건축들이 이렇게 뭐 활발하게 진행된 것들이 없다 보니 어떤 답을 말씀드리지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입지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 임대하고 섞인 이제 믹스 단지들 뭐 작년에 국토부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임대 단지의 재건축도 지금 막 용적률 500%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서 지금 또 이렇게 좀 진척을 좀 보일 것 같은데 또 이 지역은 아니지만 뭐 강남 수서 같은 경우 수서 1단지 이런 데도 믹스 아파트거든요. 근데 거기도 벌써 시동을 걸고 벌써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대감이 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모아타운을 얘기하셨는데 노량진동은요. 노량진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여기 3, 4 구역이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 해서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아타운 투자하는 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지금 아파트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플러스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재개발 하나 갖고 있는 거, 일 갖고 있는 게 세팅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주택수 제외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지역들은 이미 어떤 고시가 되고 구역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수 제외라든가 이런 건 좀 쉽지 않아요. 주택수 제외를 받는 거는 구축도 할 수 있습니다. 구축도 가능하긴 한데 구축으로 진행했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거고 가능한 한 신축을 다른 지역들 사업지에는 신축을 들어가서 우리가 주택수 제외라는 정말 메머드급 호재를 좀 갖고 투자를 하는데 신축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 이런 구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단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근데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축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구축을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그런 거를 좀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역 내에서 뭐 정비구역을 좀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아타운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 가칭 14구역이라고 또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이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신축 물건을 좀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단지 대방중앙아파트에 있는 대방역 근처에도 여기 위쪽으로 해서 밤동산 옛날에 재개발이었지만 지금은 역세권 정비 사업을 3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의 대방 1구역이라든가 대방 1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또 2구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도 선택지에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4구역이나 대방동 여의 대방 역세권 구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래서 찾아보면서 또 그런 주택수 배제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좀 보유 계획 세우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구체한 또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노원구의 상계 뉴타운 2구역 네. 재개발 투자 생각이 있는데 요거 좀 괜찮을지 한번 상담받고 싶어서요. 지금 재개발 투자 보고 오셨어요, 물건을요?
네.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실투자금은 한 2억 2천이요. 2억 2천 정도의 투자금으로 노원구 상계 뉴타운 2구역에 지금 재개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젊으셔서 좋은데요. 자, 그 상계 뉴타운 2구역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물건을 좀 보셨다고 하는데, 이 상계 뉴타운을 뭐 이쪽을 좀 선택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관리 처분 단계여가지고 네. 사업 단계도 좀 빠른 편인 것 같고 또 투자 금액도 좀 저렴한 편이어서 네. 이쪽을 봤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상계 뉴타운, 상계 2구역의 지금 핵심입니다. 상계 뉴타운이고요. 자, 여기 불암산 역으로 해서 당국의 역이죠. 이 역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상계 뉴타운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보시자고요. 지금 그 투자 금액은 2억 2천원인데 물건 보신 게 뭐예요? 어떤 게 갖고 있어요? 저는 59 타입으로 59 타입 신청한 걸 갖고 계세요. 네네. 예, 그러고요. 매매가는 3억 3천 정도. 예. 그리고 3억 전세는 3천이요. 네네. 예. 전세는 한 1억 1천 정도 1억 라고 천이 들었어요.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을 2억 2천이라고 하신 네네. 거예요. 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물건을 보시고 계시는가요? 네, 맞아요. 예, 그럼 부동산에서 여기 뭐 감정가 이런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네네. 예, 감정가는 얼마 정도 얘기를 해요? 한 1억 9천 정도요. 1억 9천이요? 그럼 네. 1억 9천이면은 피가 1억 4천이 되네. 그죠? 네, 맞아요. 피가 1억 4천이 되는 거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실 이런 후반 단계에 오잖아요. 그럼 사실 계산이 좀 단조로워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1억 4천인데 1억 4천 프리미엄을 갖고, 물론 다 예상이에요. 아직 그 관리처분 지금 단계에 있지만은 평가라든가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인데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6억 8천 정도요. 6억 8천 정도요. 네네. 자,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물론 변동은 나올 수 있지만 요 상황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프리미엄 플러스 조합원 분양가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 아파트 59제곱미터를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8억 2천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네. 원가는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지분 뭐 이런 건 따질 것도 없어요. 2단계 가면은 내 감정가가 얼마고 낼 돈은 얼마나 딱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딱 간단하게 보자고요. 지금 이 옆에 상계뉴타운 지금 여기 1구역도 있고요. 지금 2구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고 여기는 5구역이 이렇게 가고 있고 3구역 공공 진행하고 있고 여기 먼저 했던 푸르지오 4구역이 있고 롯데캐슬 6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벌써 한 4, 5년 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럼 주변 시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시세가 지금 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 전후예요. 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들어간다. 8억 2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은 있겠죠? 네네. 근데 이 아파트라고 경쟁은 되겠죠. 내가 들어가면 새 아파트에 또 더 대단지에 완전 역세권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 옆에 단지들은 지금 뭐 9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들어갈 때 되면 최소 뭐 10억, 11억 보수적으로 이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 마진이 최하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2억 2천 투자해서 한 2억 정도 수익은 볼 수 있겠다. 이제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네.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관리처분 이후에 우리 시청자님이 입주할 때까지는 최하 6, 7년 이 정도 시간은 또 걸려요. 그래서 네. 돼서 아파트가 이제 10억, 12억이 된다 그러면 물론 내 집 마련의 어떤 측면에서는 괜찮겠지만 투자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투자가 더 중요합니까? 내 집 마련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전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가 더 중요해요. 젊으시니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잖아요. 자, 보시자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노원구 입지가 뭐 노원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서울 중심권 지역 우리가 뭐 종로, 광화문 뭐 이런 도심권하고 뭐 여의도권하고 강남권 이런 데를 업무지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네네. 업무지구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업무지구의 접근성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좀 안 되고 있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단계에서 2억 2천 정도 투자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만 더 공격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중심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좀 진행된 단계는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재개발,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 재개발에 서울에 지금 제일 센 데가 어디예요? 한남 뉴타운. 뭐 한남 뭐 이런 거 성수 이런 데겠죠. 제가 좀 전에 네네. 설명드렸던 노량진 뉴타운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노량진 네. 뉴타운 같은데 한남 성수는 물론 얘기하기가 너무 넘사벽이고 뭐 네. 노량진 뉴타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만 뭐 말씀을 드려도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뭐 철거 관리처분 이런 단계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여기가 피가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입지에 대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진행된 곳은 중심권으로 못 들어오지만 그래도 중심에 있는 지역에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은 있다. 아주 센터로는 못 들어가겠지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제가 오늘 중심 지역 설명도 또 해드릴 거니까 중앙에 들어갈 수 있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 매수해도 상계 2단지 나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직도 기회는 중심권에 남아있다. 그거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상담 오시거나 세미나에 오셔서 저하고 좀 이런 상담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미나 하겠고요. 때 뵐게요. 네. 네, 우선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야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조금 투자에 더 가치를 둔다면 도심 안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투자 고민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이렇게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아직 어디가 나에게 맞는 투자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유망한 투자 지역이 어디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재개발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개발 유망 지역은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지 또 유망 지역이 아닌 곳에는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유명한 곳에 투자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미나 때 오셔서 저하고 좋은 얘기 좀 나눠보시고요. 또 세미나 때 못 오시는 분들은요. 주중에 1대1 대면 상담을 좀 오세요. 오시게 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투자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좀 핵심 포커스만 좀 잡아드릴 어떤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오시고요. 1대1 대면 상담도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3월의 첫 세미나 4일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세미나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조금 줄여서 핵심만 전해드리는 강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과연 서울의 재개발 투자처 어디에 투자해야 이 유망 지역에 잘 투자했다라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뿌듯할 수 있을지 그 지역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지역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서울 지역에 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진행하는 곳만 지금 280군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곳을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린다, 판단을 한다, 참 쉽지 않은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사는 근처 인근에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또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외에도 해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업계 지금 30년째 지금 이 업에서 부동산 재개발 일을 보고 있지만 저 또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했지만 또 실무를 30년을 했지만 아직도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단시간 그렇게 해서 과연 투자처를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다면 머뭇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멘토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투자 지금 유명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은 청량리입니다. 자, 청량리인데요. 서울 동부권 개발의 핵심 축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청량리가요. 가보시면은 아직은 뭐 그런 것들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동부권 개발의 핵심 축입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통 여건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교통 허브 지역으로 구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간 혁신구역 개발이라고 해서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 아무 메모드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그 주변에 주거지들,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이제 거기에 신규 양과 질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고퀄리티 아파트들로 채워집니다.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청량리는 청량 개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청량리로 가겠습니다. 자, 청량리 그림입니다. 자, 좌측은 자, 이거 90년대 청량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같은 지역인데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게 개벽이죠. 자, 옛날에 90년대 이쪽 지역에 청량리 광장도 있었고요. 역광장.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L65입니다. 이게 롯데캐슬 L65 청량리 4구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스카이라인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개벽을 하고 있고요. 자, 입지를 한번 보죠. 청량리는요. 청량리 왕십리는 광역 중심 지역입니다.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봤을 때는요. 서울 도시 위계도라고도 하고 중심지 체계라고도 합니다.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 53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을 분할해 놨죠. 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개발 계획은 이 위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위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3도심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7광역 중심 보시게 되면 중심권에 있는 7광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연결된 여의도와 연결된 용산이 있고요. 또 잠실이 있습니다. 7광역입니다. 또 도심과 연결된 청량리 왕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심권에 있는 광역 중심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개발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호재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교통 호재로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지금도 노선이 좋습니다. 뭐 1호선서부터 뭐 분당선, 경의중앙선, 뭐 경춘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앞으로 또 생길 노선들까지 합하면 10여 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GTX B와 C 노선이에요. GTX B와 C 노선이 굉장히 외곽과 연결시켜주는 아주 핵심적인 교통 추선이 될 텐데 청량리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으로 환승 거점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통 호재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GTX를 주목하라고 했는데 GTX가요 서울에 A, B, C 노선을 놓고 얘기했을 때 서울에 2개 노선이 겹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역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역이고요. 마지막 그 하나가 청량리 왕십리 이쪽입니다. 이쪽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2개 노선이 GTX가 크로스하는 지역이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청량리의 B 노선은요. 용산과 여의도로 이어지는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청량리에 있는 C 라인은 왕십리를 거쳐서 삼성, 양재로 또 진행되는 이런 노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펙트가 강할 것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자, 넘어가 보면 그림입니다. 지금 일부러 써놓지는 않았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은 업무, 상업, 또 컨벤션 이런 것들, 뭐 호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진 대규모 복합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이죠. 이 중간권은 뭘까요? 삼성동입니다. 영동대로 복합 지하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현대차 부지도 있고요. 결국은 이 삼성동이 강남 테헤란로에 맞먹는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기대를 주는 이런 교통 거점으로 만든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하고 연관된 잠실입니다. 삼성동과 잠실이 연결되면서 마이스 개발의 축이 되는 거죠. 자, 서울역과 삼성동이 이 GTX 두 개가 만나는 노선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개발의 중심에 있습니다. 청량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청량리는요. 화이트존으로 해서 공간 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후보지로 지정이 됐는데
정말 이게 별 의미 없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화이트존이라는 게 뭐냐면 용도, 밀도 제한 없이 초고층 개발을 한다. 입지, 규제 이런 것들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상업, 복합, 문화 시설까지 한 번에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생기냐? 청량리역에 생긴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게 외국 경우인데요. 지금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고요. 일본 롯본기 일세의 모리타워입니다. 보시게 되면 뭔 차이가 있냐면 굉장히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청량리역에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규모 정비사업 세 번째 개발 계획인데요. 청량리가 변하면 좀 전에 교통 여건도 변하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의 메모드급 개발이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주변의 주거 환경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청량리역 주변인데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그림이 촘촘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표시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고층 건물이 L65라고 이미 정비사업 청량리 4구역을 진행했던 초고층 복합 개발을 한 L65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거의 한 1000%까지 받았죠. 이렇게 진행했던 데고요. 또 아래쪽에 그라시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청량 청과시장 정비사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용두동인데 청량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쪽도 지금은 가보면 아직은 이런 것들이 가시권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철거하지 않아서 1구역 같은 경우도 되게 고층 개발을 하고 있고요. 3구역 같은 경우에 신통기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 이렇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도 신통기획으로 지금 다 접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찼죠? 없습니다. 용두권도. 자, 위쪽으로 볼까요? 청량역 위쪽입니다. 청량리 미주 아파트예요. 이번 달이죠. 지금 관리처분인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왔는데 청량리 지역 대표적으로 보이는 미주 아파트입니다. 아무튼 여기를 출발을 해서 8구역, 7구역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하죠. 청량리 6구역도 있고요. 제기 6구역, 제기 4구역 전부 다 관리처분 이런 단계입니다. 위쪽도 새 아파트로 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메모드하게 바뀔 거고요. 메인은 청량리역 앞에 있는 바로 요 부분이 여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이 지금 화이트존입니다. 이 화이트존이 조성되는 곳인데요. 자, 요 화이트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 규제를 받지 않는 최소지구를 받지 않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건물이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림 중에서 비어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크레시티고요. 롯데캐슬 노블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정비사업이 끝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기 지역에 남은 곳은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전농 8구역도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또 역 주변으로는 전농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750% 정도의 용적률로 고밀 개발하고 있는 전농구역이 있고 12구역이 있고요. 요 아래 간담회 신통 기획을 지금 무산됐다가 또 다시 재추진하는 이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청량리 재개발의 전농 9구역이라고 있는데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공공재개발인데 요 앞쪽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는 역이기 때문에 역 주변으로는 역세권 개발, 고밀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곳이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게 역세권 14-1구역, 14-2구역이 있죠. 여기는 3구역이라고 하고요. 이곳 역세권 개발을 좀 진행해서 이미 구청에 다 접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3구역은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뒤에는 신통기획으로 가는 거고요.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신통으로 가고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 부분인데 기존엔 전농 19구역이었습니다. 19구역이었는데 여기에 무산이 됐습니다. 신통기획이 무산이 되면서 이 지역을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역세권 4구역, 5구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좋은 기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역세권 청량리 전농역 앞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청량리역의 중심부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청량리는 개벽하고 있고요. 초기 재개발 구역 지금 아직 투자할 때가 있다. 어디로 해야 되냐? 역세권 주변에 소액 한 2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망하고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 때 오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이 지역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또 핵심만 전해드렸는데 유망 투자처 오늘은 청량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미나 가시면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투자해볼 만한 유망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앞서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임차인으로서의 삶, 무주택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고 계신 분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입지를 미리 선점을 해서 미래의 비싼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 좋은 투자처가 있는 투자 유망한 지역을 제가 잠시 후에 2개의 지역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꿈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벌써 문의를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1억대 투자처도 찾기가 어려워요. 과연 1억으로 서울에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이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등포 지역에서 먼저 그 1억 투자가 가능한 곳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 예, 경쟁력 높은 자치구 바로 영등포구인데요.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는 노후도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이곳이 초역세권으로 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는 약 20억대 이상의 시세를 가져가는 이러한 변화를 누렸을 때 나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땅 바로 영등포구 대림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역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바로 이 영등포구는 이 서남권에 해당이 되죠. 예, 서남권에 해당이 되고, 예, 영등포구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서남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큰 그림은 발전 방향은 교육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신산업 기반의 혁신을 이룬다라는 큰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노후 주거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또한 지벨리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단지가 되겠죠. 여기와 연계한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그리고 생활 편익 시설 다양한 주택 유형
유형 공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밑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지역에 이곳에 투자하기 매우 유리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서울시의 중심지 체계에서 보면은 이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의 도시 설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3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이끄는 국가 수준의 핵심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서울 도심과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이 세 개의 3도심에 주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등포구는 바로 여기 3도심 하나에 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여기 여의도 영등포는 국제금융도심으로서 신산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어떠하냐? 여의도 영등포간 상호 보완적 도심 기능 분담, 영등포 산업지역을 재생정비, 신산업 일자리를 육성, 일자리가 많아지겠죠. 또한 국제 수준의 매력적인 도심 환경 및 선안권 생활 문화 중심지로 조성을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떠하냐? 1960년도부터 70년대까지 중공업 지역으로 해서 이곳이 핵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 시내의 82%의 중공업 지역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들이 퇴화되면서 지금은 노후 지역으로 도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시에서는 선안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열악한 곳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지금은 개발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다면은 매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폭발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이 대림 삼거리역,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안산선은 2016년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또 여기에는 인접해서 지벨리라는 1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곳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한 87개의 정비사업이 지금 속도전에 불이 붙어있는 상황에 바로 여기 발전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지금 대림 삼거리역이 여기 있다면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예정지역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 금융의 중심지죠. 30만 명의 일자리가 있는 여기 내정거장 10분 거리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림 삼거리역이 역사가 개통을 하게 되면 초역세권으로 해서 자리 잡게 되는 거 이것도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지벨리에 대해서 앞서서 언급해 드렸지만 개발 예정지역은 여기에 위치하는데 바로 지벨리가 여기 있습니다. 1단지부터 3단지로 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입주 기업만 15,000곳 그리고 근로자만 14만 명입니다. 이 부분을 직주 근접지로 해서 확보하게 되는 위치같이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개발의 호재 마지막 하나 서남권 대개조 일환으로 공업지역 혁신 전략 가동한다. 보도 자료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현됐을 때 서울 공업 지역의 산업,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혁신 공간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 여의도를 필두로 해서 정비사업이 87개가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장이 여기 잘 챙기겠다라는 포부도 언급한 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 87개의 정비사업 지역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에 있고 주변을 보면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지금 계속 무르익어 가고 있죠. 하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역사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역사가 신설되면은 개통되면은 바로 여기 노후 주거 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망에 있다. 초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입지 분석 보면은 여의도에 30만 명의 일자리, 국가 산업단지에 14만 명의 일자리.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업 예정지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신길동,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30평대 시세가 거의 20억대를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업성도 매우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풍부한 종사자주 사업체수를 탄탄히 확보하고 있는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강남구 1위, 서초구 2위,
영등포구 3.15에서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많은 곳 여기이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 5명 중에 1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일자리가 확보된 곳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위치 말씀드리겠고요. 예, 여기 노후도 90%입니다. 노후도 개발의 압력 높고, 예, 바로 여기 압력이 높은 만큼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고, 예, 신안선선이 개통이 되면은 역세권 개발로 해서 사업성 높은 개발 밑그림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 역세권, 노후도 91%의 역세권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곳. 무엇보다도 1억대로 미래가치 높은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이곳. 예, 이곳 매우 우량한 지역이니까요. 지역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늘 수요가 끊기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현재는 1억 중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메리트로 집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금액대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활용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억부터 4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했을 때 조금 더 크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대표님과 떠나볼 지역은 잠시 앞에 세미나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투자 금액이 약 3억 정도로 형성된 곳입니다. 요즘 많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강동구 고덕으로 좀 가볼게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특히나 젊은 층,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예, 강동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도 불리우는 청정 웰빙 지역, 강동구 고덕동 한강을 끼고 있어서 더욱더 우량한 곳, 고덕 2-2구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지에 있어서는 강남 3구와 나란히 하는 강동구, 예, 계속해서 강동구의 위상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강과 접하는 면이 많은 곳 고덕동, 이 한강에 딱 붙어 있죠. 그 안에 9호선의 역사를 끼게 되는 고덕 2-2구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더욱더 가치 높은 이유는 한강 라인 주택 공급량 확대 발표가 있었죠. 예, 집값 상승 선호하는 견인하는 선호 지역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예, 6년간 총 19만 8천 호의 착공을 집중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 섹터 안에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 지역 그 안에 고덕 2-2구역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개발의 방향성에 있어서 정비사업 역세권 일대 250m 준중어 상향 가이드라인을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 안에 담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딱 여기에 들어맞았습니다. 이 고덕 2-2구역이 역세권 250m 안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 좋다는 정비사업 종류 중 사업성 가장 좋다는 역세권 개발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림 보시면은 250m 안에 전체 통합 개발, 신속 통합 기획,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신속 통합 기획이란 무엇이냐? 예,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이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예, 재개발을 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3년이 단축된다면 사업성도 좋고 동의 받기도 좋겠죠. 예,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사례를 보면 양산지구 그리고 신림 1지구입니다. 예,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계획과 시민은 신속하게, 디자인은 다채롭게 이러한 개발의 방향성 가져가는 여기 경쟁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입지 여건에 있어서는 내 온 가족이 이러한 한강을 공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빌라가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예, 높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높은 아파트 가격 가져갈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독보적인 이 지역 교통의 혁신, 이 부분은 부동산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9호선 2028년에 개통 목표. 그리고 세종 부천 고속도로와 GTX D노선이 있습니다. 예, 9호선 샘터공원역 딱 낀 고덕 2-2구역 역을 낀 단지로에서 2,000세대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예, 또한 세종 부천 고속도로 2027년에 전 구간 개통 목표. 예, 무엇보다도 GTX D노선
김포에서 강남 찍고 강동 경유 됐는데 2035년까지 개통 목표 두고 있고, 이러한 교통의 호재는 광역교통망이죠. 많은 인구 유입, 기업 유입으로 부동산 가치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고덕 비즈밸리 앞에 9호선 위치하게 되고 2028년 개통 목표고, 바로 고덕 2-2 구역이 이 38,000명의 일자리를 그대로 흡수하는 전면에 위치합니다. 그것도 9호선을 끼고서요. 예, 입지 가치 매우 우수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강동 리버그린 웨이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 예, 그렇다면 추진 현황 어떠하냐? 2010년부터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경기 불황도 왔고 이러저러한 사연들이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세에 받쳐주고 지금 정책적으로 정비 사업 밀어주는데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개발을 가미한 통합 개발을 지금 현재 개발하려는 초기 시장, 동의서 지금 모으고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소액 최저 가격, 예, 프리미엄 가미 안 된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조합원 800여 명이고요. 계획 세대수는 2,300여 세대를 기대할 수가 있고, 예, 이 부분은 계획 도면입니다. 녹지율도 상당히 좋아서 웰빙 주거환경 가져가는, 또 무엇보다도 역세권 개발이 된다면 48층 이상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몇 개의 뭐 세대수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면 공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세대수가 한강의 프리미엄을 가격으로 해서 방영한 높은 비싼 아파트를 꿈꿀 수 있는 부분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주변에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 딱 붙어 있는데 26억, 27억 하니까 지금 투자했을 때 보수적으로 최전 15억, 20억 이상의 사업성을 가져가는 곳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원룸 시세는 5억 초반, 투룸은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 전세 가격으로 해서 임대 놓고 투자하셨을 때 예상 투자 금액은 3억 중반 정도로 접근 가능한 매물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제가 포인트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투룸을 매입한다고 하셨을 때 건물 실면적이 좀 넓은 면적을 가져가시면 유리한 부분. 왜냐하면 전세 가격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9호선이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년 올라줘서 투자 금액 회수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투룸 중에서도 건물 면적 좀 넓은 사이즈의 매물을 선점하시면 좋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구 고덕 2-2 구역 매우 경쟁력 높은 지역이니까요. 예, 지역에 대해서, 매물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의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예,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바로 여기 생기면서 역 근처에서 또 젊은 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곳,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고덕 2-2 지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금액이 2억 후반에서 약 3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앞서 전해드렸던 영등포구 대림동은 1억 원대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 지역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 가장 알짜배기가 어디인지 그 옥석 가리기를 저희 전문가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혜정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1억부터 4억까지 투자 금액에 맞는 투자처 더 자세하게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대표님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의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다시 좀 써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